네.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국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그 참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오늘 그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네. 결벽증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조금이라도 오해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당원 개정할 때 원래 당대표는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가겠느냐.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비가 걸린다.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 당원을 위반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급변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붙여놔야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았어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론이 엄청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극구 반대했어요. 네. 극구 반대했는데 안 된다. 결국은 제가 그거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거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네, 장경태랑.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던 출마할 수 거잖아요. 있었어요. 왜냐면 내일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예.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네가 먼저 동을 떠라.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거. 오해받기 싫다고. 야 이거 대박이네. 네. 이거는 맞아요? 근데 팩트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이거 팩트면 이거 대박인데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또 당원 단계 밟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뭐 사람들이 대부분 뭐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거는 미리 단서 조항을 다뤄놔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아무런 시비가 없었습니다. 야 정청래 지금 막 연호합니다. 정청래 연호합니다. 몰랐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출마할 때 잡음 없이 네. 이런 시비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조금 노력한 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 방송 나가가지고 네. 이상한 유머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세요. 안 알려진 거. 이런 걸 좀 연구해서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알고? 알고 맨날 웃긴 것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장경태 의원하고 둘이 그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안 고쳐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 진짜 가서 아찔하네.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떡할 뻔했냐. 맞아.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재판 중지나 이런 거는 본인 문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는 이 보도 보자마자 나는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또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가만히 계세요 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실제로 그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도 MBC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다 증언법을 주장을 했었어. 이전에요? 심지어 권성동이도 세게 주장을 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낸 안은 대법관을 정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24명쯤은 돼야 재판 부담을 2분의 1로 경감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나라 14분의 대법관들이 하는 1년 총 사건 수가 2만 5천 건입니다. 예. 독일의 대법관이 131명입니다. 13명에서 24명이 된다 한들 할지라도 의견 모고 저는 합의체 판결을 하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사 대법관부, 형사 대법관부 이렇게 정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강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장하네. 전원합의 저도 전혀.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와. 그 대법관 증언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됐던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헌법에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예요. 네.
근데 이건 자료도 수사 기록도 이런 것도 안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맞습니다. 또 1인당 배당된 건수가 너무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는데 네. 경무를 덜어드리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0명 정도 늘리는 것을 일단 시작하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본인 문제와 어쨌든 직간접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결벽증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대통령하고 네. 충분히 얘기해서 네. 설득을 해서 대통령님은 좀 그냥 계세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뭐 내란 종식,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 현안이 많은데 네. 최우선적으로 하실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이라는 것이요. 네. 내가 밥만 먹는다고 밥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어.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이것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늘어지고 나면 못 해요. 아. 그래서 6개월 안에 속전속결로 네. 순식간에 처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거 맞는 의원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용도 네.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시기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6개월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늘어지고 안 되고요. 맞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언론 보면요. 민생 살리는 게 우선인데 뭐 검찰 개혁에 관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두 가지 왜 동시에 같이 못해? 아니, 세 가지, 네 가지 왜 같이 아니,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는 아니, 사람이 그러면 다 다른데. 민생 예를 들어서 법안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거 처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야.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은 민생 쪽을 주로 챙기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래서 인선 마무리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오늘 G7 출국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도 고스란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들 바뀌지 않아도 그대로 끌고 강행을 하잖아요. 네. 그 모습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고 네. 관련돼서 정부 입법에 필요한 부분은 정부 입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출마 개혁은 선언문에 당에서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대통령은 꽃길을 걸으시고 네. 저는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 필요하다면. 좋습니다.